날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는 날리도록 둬요. 그냥 부드럽게. 날려봐. 날려보라고. 날릴 것 같으면 내가 그때부터 잡아줄게. 이런 기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마하 XMAX 300 쿼터급의 쌍두마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다의 포르자, 그리고 오늘 리뷰드리는 모델 야마하의 XMAX. 제동이면 제동, 가속이면 가속, 다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평과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서 고생한다는 그 오도방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급 시장에서 1티어로 칭송받고 있는 이 XMAX를 오늘 한번 철저하게 배달대행 관점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리뷰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쿼터급으로 배달대행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입니다. 125cc급에서 쿼터를 고민하는 형님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쿼터급으로 갈지 말지 고민 중이거든요. 1번 가속, 그리고 정속. 라이벌 혼다의 포르자 300보다 가속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반 80km대 가속까지는 XMAX의 기량이 좋다고 하세요. 저도 가속은 액맥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우선 준비한 가속 영상 보고 디테일하게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내주행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이곳의 지리를 모릅니다. 구독자님의 지역으로 올라가서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자유롭게 시내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프리하게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정차 중일 때 들리는 이 배기음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평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신 정속 운전 시에는 포르자의 운전성이 제 감성에는 더 맞더라고요. 여기서 오도방구 타는데 갑자기 웬 감성?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 감성 잠깐 설명드리면, 혼다는 정숙성, 부드러운 RPM 상승, 배기소음이 적고 차체 떨림도 적습니다. 뭐보다요? 야마하보다 적습니다. 야마하는 배기량이 높은 오도방구일수록 레플리카 느낌이 납니다. 그냥 야마하 쪽 DNA가 레플리카 느낌이에요. 싸구려 엔진음 느낌이 아닌 경주형 차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하 타시는 분들 고배기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과 그 떨림이 차량 운전하는 데 감성을 주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쿼터급까지는 조용하고 정숙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야마하를 탈 때마다 느끼는 그 레플리카 느낌이 아직까지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하는 제게 반갑지 않은 점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걷거나 그냥 서 있는 시간보다 오도방구 위에 운전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쿼터급 중에 가속으로는 1티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스무스하게 잘 올라갑니다. 80km 구간대까지는 언제 그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속 구간 100에서 120까지 불안한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TCS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제동 ABS와 TCS.
엑스맥스 300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동력이죠. 앞뒤 디스크에 2채널, ABS, 거기에 TCS까지 제동을 위한 바이크라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 ABS랑 TCS에 대해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미끄러운 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ABS 기능이 발동해서 제동력을 높여주고, 길에서 가속을 하다 차가 불안해지면 TCS 기능이 발동해서 제동력을 높여줍니다. 둘 다 제동력을 높여주지만 발동되는 시점이 다르죠. 이 두 기능과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가 맞물려서 엑스맥스의 제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고배기량 차에서 나오는 TCS의 개입이랑 이질감은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개입을 잘해줍니다. 영상에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제가 주행 중일 때 이 엑스맥스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소들을 잘 잡아줍니다. 적재적소에. 특히 이렇게 틀면 잡아줍니다. 왼쪽 오른쪽을 지금 틀면 잡아줍니다. 이 기능이 기가 막혀요. 돌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에가 날리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막 틀거든요. 이걸 막 트는데도 날리지가 않아요.路面에 타이어가 붙는 느낌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아주. 오토바이 잘 만들었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도 그냥 밑에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느껴져요. 저를 불안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저 날리고 싶은데 날려지지가 않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 느낌을 어떻게 형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90이거든요. 90에 아무리 핸들을 꺾어도 타이어가 노면에서 이탈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잡아줍니다. 잡아줘.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는 날리도록 둬요. 그냥 부드럽게. 날려봐. 날려보라고. 날릴 것 같으면 내가 그때부터 잡아줄게. 이런 기분입니다. 정말 신기한 놈입니다. 이거. 저렇게 잡아줍니다. 실제로 차주분께서 비 오는 날도 무리 없이 달리면서 코를 수행하신다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주행을 해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만큼 제동력이 좋아요. 특히 미끄러운 환경에서요. 그렇다고 너무 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번 디자인. 쿼터급에 준하는 견고하고 탄탄한 바디가 눈에 띕니다. 포르자랑 다르게 곡선보다 직선을 강조하고 있고요. 외장뿐만 아니라 LED 램프도 앞뒤가 각이 살아있습니다. 이모티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오토바이가 안전해 보인다, 안전하지 않게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안전하면서도 든든해 보여요. 확실히 포르자랑 대비가 되네요. 4번 연비. 쿼터급 연비 중에서는 좋은 연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쁜 연비도 아닌 것 같아요. 20km 중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배달된 연비이고요. 포르자 같은 경우 20km 후반대 나오고 있으니 제동력과 가속력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컨트롤. 자, 형님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도방구가 주행할 때 멈출 때 컨트롤이 잘 돼야 하잖아요. 뒤이어 나올 배달 대행 영역에서 쿼터급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컨트롤 부분 정말 중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차 자체가 쿼터급이다 보니까 125cc보다 차 중량이 많이 무겁습니다. MX가 공차 중량 127kg인데 Xmax가 179kg예요. 물론 포르자가 190kg로 더 무겁습니다만 우리가 스로틀을 당기지 않았을 때, 말 그대로 엔진의 힘을 받지 않고 발이나 손으로 지탱하거나 밀어야 할 때 이런 말 나오실 겁니다. 와, 개무겁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이 무게만큼
컨트롤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죠. 좁은 골목에서 차를 돌려야 할 때, 언덕에서 차를 돌려야 할 때, 후진해야 할 때, 넘어진 거 세워야 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가 기울어졌을 때 발로 버텨야 할 때, 어떻게든 발로 버텨야 할 때, 처음 제가 엑스맥스 타고 느낀 건 묵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와, 날아가는데? 와, 그냥 튀어나가네. 튀어나가. 와, 그냥 오지게 좋네. 와. 와, 이거 어떻게 돌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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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칙하네. 차주분께서도 처음 얘기해주신 게 무게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25cc 이하급 타시다가 쿼터급을 처음 타게 되면 무게감에서 오는 이질감이 꽤 큽니다. 특히 일반 로드 주행만 하면 묵직해서 좋지만 배달대행 특성상 방향 전환하는 일이 많고 발을 땅에 대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정차 중일 때, 갑작스러운 제동 시에, 차를 돌려야 할 때 등등 무수히도 많죠. 발로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는 벤리 유저였으니까요. 핸들각은 체감상 좁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뚫린 도로에서 주행 중일 때는 묵직하면서 나오는 직진성이 너무 좋아서 뚫린 도로만 보면 주행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하지만 막힌 도로나 좁은 골목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올 때, 이럴 때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발을 댈 때마다 저 묵직한 무게에 익숙해져야 했거든요. 125cc 타시던 분들이 이 체감하게 될 묵직함이 만만치는 않으실 거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뭐 물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긴 하지만요. 6번 포지션. 다리 포지션은 쿼터급이라고 생각해서 발 뻗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제 키가 178에서 179인데 이렇게 쭉 뻗는 게 편하진 않아서 정자세로 타게 되더라고요. 무릎을 좀 굽힌 상태에서 발을 앞쪽까지 쭉 뻗고 타면 되긴 하지만 생각만큼 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앞쪽으로 약간 몸이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높은 시트 포지션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 포지션은 시트 덕분에 앞쪽으로 몸이 조금 쏠리는 듯한 게 있어서 주행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팔 포지션이 핸들을 잡았을 때 남는 것보다 영상에서처럼 팔이 핸들을 지탱해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주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오래 타면 팔이 좀 뻑뻑해지는 감은 있지만 안전운전하기에는 이런 포지션이 좋더라고요. 참고로 벨리 탈 때는 팔을 거의 축 늘어뜨리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넣고 꺼내고 하는 데에는 MX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달통 높이가 보시는 것처럼 높은 타입이 아니어서 놓고 꺼낼 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어깨가 좀 안 좋은 분들에겐 이 높이 역시도 국, 찜, 탕을 만나서 넣고 빼낼 때 그리고 테트리스 할 때에는 약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그 외 특징. 시트 아래 수납 공간이 풀페이스 헬멧 2개 들어가도 남습니다. 전면 글러브 박스도 깊습니다. 편리한 스마트키 있고요. 가격은 645만원, 포르자가 689만원이니까 44만원 더 저렴합니다. 20년식은 엔진 케이스 겉표면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고쳐주면 포르자를 그냥 따라잡을 텐데 하는 사항이 있죠. 바로 시동 불능입니다. 엑스맥스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겁니다.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 겨울에 엑스맥스 시동 때문에 고생하신 형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형님들은 엔진 오일을 겨울철 전용점도 0W40으로 교환하고 여기에 배터리 용량도 대용량으로 교체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순정 상태로 일주일에 한 번 시동 거는데도 잘 걸린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케바케이지만 야마하 측에서 보증기간을 1년 늘려서 서비스한 적도 있고요. 시동불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매 시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사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퀘스천. 자,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에서 쿼터급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나는 쿼터급으로 기변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에 대해 짧고 굵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신 곳이 구도시라서 좁은 골목이 많고 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콜이 많지 않다면 쿼터급은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쿼터급으로 배달하시면 기동성 때문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인데 그 기동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골목대장 바이크들이 많습니다. 공차 중량이 170에서 190kg이나 나가는 쿼터급으로 이렇게 요리조리 운전하는 게 쉬울 리가요. 연비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구도시가 아니고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계시거나 신도시에 계신 형님들, 특히 당진처럼 장거리 콜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이라면 쿼터급이 아주 발군의 기량을 뽐냅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곳이 인천 월미도였는데 이 근처 배달하시는 형님들 장거리도 곧잘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길도 3km 이상씩 뚫려있는 곳이 많았고 차선도 정말 넓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쿼터급으로 배달 대행하시는 게 삶의 질을 올려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X, PCX 두 기종 다 80에서 100km가 나온다지만 쿼터급에서 내는 80에서 100km의 안정성이랑 감이 비교할 수 있을 리가요. 그리고 이건 저처럼 골목대장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동일차선 추월 정말 많이 당합니다. 이런 때마다 정말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돌이켜보면 벨리였을 때가 월등히 많았어요. 과연 제가 엑스맥스를 타고 차선 하나를 충분히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 동일차선으로 저렇게들 들어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디 바이크가 작든 크든 동일차선 추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변하고 나서도 동일차선 추월하시면 끝까지 쫓아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월하셔서 콜수행하시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요? 지역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대전인데 구도시와 신도시 둘 다 있습니다. 장거리 콜도 있고요. 길도 뻥 뚫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로 배달을 하다가도 종종 이렇게 기변병이 오곤 합니다. 이 병을 앓은 지도 벌써 4개월째가 됐네요. 제가 아직도 기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속도를 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까봐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제 CC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총평. 본인 계신 곳 동네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나서 쿼터급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쿼터급 오토바이라고 해서 몸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발을 뻗는다거나 방향전환 하는 거나 기름도 더 먹고요.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차값도 꽤 나가고요. 중고 감가도 꽤 맞습니다. 이종 소형도 필요하죠. 125cc 이하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급에 눈이 가는 건 주행 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MX와 PCX에서 운전했던 80을 밟고 주행을 하던 그런 느낌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급이 높아진 만큼 더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동 능력도 125cc급에서 못 느꼈던 제동 능력입니다. 이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더 깊은 기변병에 빠지게 됐네요. 이상 야마하 XMAX 300 리뷰였습니다. 확실히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네요. 밟고 싶어졌습니다. 밟고 싶어졌어요. 엄청납니다. 더 많은 바이크를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형님들께서 리뷰 협찬해주시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타시는 애마 멋지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은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